그다음 3장은 이제 치국이라는 거고 조직을 현명하게 이끌다라는 파트고요. 그래서 그 워라벨 시대 이제 리더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워라벨 시대 전에는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는 뭐 늦게까지 야근하고 그다음에 늦게까지 뭐 하는 사람이 그냥 좋은 사람이 고과를 잘 받았어요. 근데 지금은 틀리죠. 지금은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은 무능력하다고 사람들이. 네. 그래서 그 높은 업무에 대한 의미감을 또 가져야 되고 타기업 대비 높은 상사 관계도 좀 지수도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윤리 지수도 많이 중요해졌던 거고. 그래서 아마존 인력 채용할 때 크게 세 가지 질문한 게 이 사람을 존경할 수 있을까? 그다음에 이 사람이 조직의 평균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?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슈퍼스타가 될 수 있을까?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그런 능력과 그런 뭐 인성까지 같이 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죠. 그래서 그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리더라는 것은 사실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예요.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그 어떤 의미냐면 그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. 아빠 엄마가 애가 집안에 맨날 엄마 아빠가 싸워. 그러면은 애가 공부가 안 되죠. 그렇죠? 뭔가 심리적 안정감이 됐을 때 공부도 하고 또 뭔가 그런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아빠 엄마한테 하게 되죠. 그렇듯이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. 젊은 직원들이나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리더가 부여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그게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다는 의견을 들었을 때 진짜 그때 그 직원들 입을 열기 시작하거든요.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뭐 한 조직 세팅되고 한 일주일이면 직원들이 간파를 해요. 이 리더는 존중해 주는 리더인지 아니면 내가 입을 닫아야 되는 리더인지 젊은 직원들이 금방 알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줘야 되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코치가 돼야 되고 뭐 간섭하지 말고 이렇게 팀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10가지 정도의 그런 지침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게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그 개인들의 그 역량들이 모여서 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팀의 역량을 높이려면 그 개인들의 역량을 높여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아까 개인 레벨 들어가가지고 그 친구 잘한 강점을 코치를 해줘가지고 그 친구에게 잘할 수 있는 업무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각 직원들이 다 의무 역량들이 다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개인들의 역량을 좀 같이 도와주고 그리고 그 보면 제가 일하다 보면은 좀 에이스 직원들이 있어요. 에이스 직원들이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에이스인지 알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그 에이스를 아는 직원들이 사실은 한편으로 이게 또 리더 입장에서 되게 그게 좀 고민스러워요. 이 친구가 에이스라는 거 알기 때문에 사실 또 에이스 직원들이 가장 좀 고민은 뭐냐면 일을 부리기가 좀 힘들어요. 에이스 직원들은 자기가 에이스인지 알고 자기가 그 어느 정도 그걸 요구를 하거든요. 조직에서 고가도 요구를 하고 하는데 결국은 그게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에 대한 화합을 좀 깨뜨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더가 아무리 그런 그 평상시에 사람 관리를 잘하더라도 뭔가 그런 돌출하는 행동하는 직원들이 그게 에이스 직원이든 문제 직원이든 그 발생하면은 조직 자체가 이렇게 조직 문화가 이렇게 확 떨어지게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 리더가 어떻게 잘 부드럽게 해결하냐 또한 그 리더 역량이 되어 버렸어요. 그래서 에이스 직원이 아무리 에이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회의에서는 그 친구들에 어느 정도 인정해 주지만 또 뭐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해줄 수 있겠지만 또 특정 직원한테 너무 또 그거를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면 또 다른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에이스 직원들에 대한 그런 그 관리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이제 약간 업무가 이렇게 떨어지는 직원들도 있잖아요. 그런 직원들도 사실은 그런 직원일수록 더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그건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.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치형 리더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너는 이런 역량들이 조금 더 부족한데 좀 이런 거 올렸으면 좋겠어. 또 이런 프로그램 한번 들어보면 어때? 또 이런 게 어디 뭐 커뮤니티가 있던데 그런 거 한번 가입해 가지고 이런 좀 포럼 들어보는 거 어때?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관심 가져주면서 계속 코치해 주는 리더가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죠. 그래서 팀보다는 위대한 개인은 없듯이 개인들의 그런 역량들이 다양한 역량들이 그런 팀의 그런 큰 울타리 안에서 막 그 울타리 안에서 좀 잘 이렇게 화합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거 해주는 게 이제 리더예요. 중요한 거죠. 예. 그 사내 정치도 좀 요즘 좀 많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이 사내 정치라는 거는 사실은 뭐 좀 답은 없지만 결국은 좀 전문성인 것 같아요. 내가 실력 있고 당당하면 사내 정치는 안 하거든요. 근데 보면 사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꼭 보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사내 정치를 하더라고요.
그래서 사내 정치를 하는 것도 좀 뭐 어쩔 수 없어. 조직마다 있겠지만은 하지만 그 사내 정치 특정 파벌에 이렇게 휘말리면은 사실은 그게 또 끝이 안 좋아요. 그래서 사내 정치를 내가 거기서 휩쓸리지 않으려면 좀 나름대로 전문성이 필요하고 하지만 그 상사라는 사람은 이제 식당 앞에 있는 큰 개라는 이야기 있어요.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식당이라도 손님이 들어가지 않잖아요. 앞에 개가 있으면. 그래서 직종 상사는 식당 앞에 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사에게 먼저 신뢰를 받아야 중장기적으로 나의 평판도 같이 올라갑니다. 그렇지 않다면 다음 문을 열 수 없듯이 뭔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사회 정치랑 좀 다른 영역인데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 좀 많거든요. 근데 그 상사가 정말 뭔가 그런 뭐 정말 문제되는 뭐 언어 폭행이나 뭐 약간 성희롱 이쪽으로 가게 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좀 많이 고민하면서 그래도 좀 이분이 그 나의 그 성장에 좀 절대적인 그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전략적으로 좀 그 상사를 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상사를 사내 정치처럼 그냥 이렇게 막 그렇게 비굴을 할 것도 아니고 전문성을 당당하게 하되 그 상사한테 배울 건 배우면서 좀 식당 앞에 개와 비슷하게 뭔가 일단 식당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상사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.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